여러분 추석 연휴 잘 세웠지요? 예, 추석 때 좀 휴식도 취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청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이분을 그렇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청조 작품 중에 두 작품만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러고 예,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계사 중에서 한 편인데 이청조 왕계사는 몇 편이 있는데 그 중에 아마 제일 유명한 게 이 작품인 것 같아요. 예, 누각 위, 갠 하늘이 온통 파랗고 누각 앞의 향기로운 풀은 끝없이 이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대에게 권하노니 누각 높은 곳에 오르지 말라. 새로 돋은 죽순 벌써 당 아래 대나무 되고 떨어진 꽃 모두 제비집 진흙에 들어갔구나. 숲속의 두견이 우는 소리 차마 듣기 가슴 아파라. 예, 이런 식으로 이청조 같은 경우에는 송사를 쓴 사람 중에서도 특이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송사는 대부분이 화자가 어떻습니까? 여성이거나 아니면은 여성을 묘사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질문 중에서 벌써 수업 된 건가 묻는데 사실 제가 늘 하듯이 처음에 10분은 어떤 거를 합니까? 예, 화면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삼아서 처음 몇 분은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지식에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예, 보면은 문제는 이 송사라는 게 여성적 화자를 강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여자가 쓴 사는 많습니까 하면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청조의 작품은 그야말로 여성이 쓴 거의 유일한 남아있는 작품들이 거의 다 예, 여성이 쓴 걸로는 이청조가 사실상 거의 유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임을 가장하고 여성임을 가장하고 쓴 작품이 훌륭하겠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여성이 쓴 게 훌륭하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하지는 않겠지만은 저는 특히 송사는 이청조를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르 자체가 바로 여성을 위한 것인데 진짜 여자가 쓴 것을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예. 두 번째 이청조 작품을 한번 볼까요? 일점매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도 굉장히 유명하죠. 붉은 연꽃 향이 남겨진 가을의 옥대자리, 비단 치마 가벼이 풀어놓고 홀로 배에 오른다. 구름 속에서 누가 편지를 붙여오나 기러기 대형 이로 돌아오는데 달이 서쪽 누각에 가득 차네. 꽃잎은 절로 흩날리고 물은 절로 흐르고 서로를 생각하는 한 가지 마음. 두 곳에서의 끝없는 시름. 이 마음 떨쳐 버릴 길 없어 눈썹을 내리자마자 어느새 마음속에 돋아나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로 섬세하게 연인하고 헤어지고 난 뒤에 각자 다른 곳에서 서로를 생각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노래를 하는데 이거보다 더 잘 짓기는 힘든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예, 아주 본인 스스로가 여성이다 보니까 그 어떤 이별의 마음을 섬세하게 이렇게 잘 나타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그 당시에도 글쓰기의 주체는 역시 남성들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쓴 글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여성들이 글을 쓰는 것 자체가 그렇게 환영을 받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데 어쨌든 음, 송사의 특히 이제 완약사 같은 경우에는 유영 그리고 예, 지금 이야기하는 이청조 이 두 사람의 작품을 떼고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약간 좀 예, 심각하게 다루지 않은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가져왔어요. 예, 이 정도 하고 이제 한 2, 3분 남은 것 같은데 추석 때 좀 재밌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시간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특이한 게 음, 원래 이제 9월 달에 고연전을 하고 그 다음에 추석 연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추석 연휴는 물론이고 고연전은 아예 없었죠, 그죠? 예. 그래서 공부하기에는 오히려 좀 좋은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고연전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가 다닐 때는 그때는 뭐 거의 공부가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예. 그런데 이번 학기는 좀 다릅니다. 그죠? 예.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중간고사에 대해서 공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고정강독을 아침에 들었던 학생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모니터링도 쭉 코로나19에 대한 모니터링도 쭉 해왔거든요. 그 결과 이제 할 수 없이 예, 온라인으로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공지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분 정도 남았네요. 예, 질문이 혹시 그동안에라도 2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 있으면 혹시 해주시겠어요? 복습을 하다가 조금 예, 이상했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예, 질문이 없으면은 일단 온라인 시험에 대한 공지를 조금 이따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지금 6주 차고 7주 차하고 8주 차가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그래서요. 다음 주 7주 차, 참, 8주하고 9주, 이, 예, 두 주가 중간고사 기간이죠. 그래서, 7주, 다음 주는 실시간 강의를 하는데, 8주, 9주 중에 한 주만 할 거예요. 이제 다른 한 주는 이제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8주에 수업을 하는데, 실시간 강의는 안 되겠고, 온라인 그 뭐지? 네, 녹화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제 시험 범위에는 8주 수업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아서 이제 차근차근히 공지를 조금 드릴게요. 오늘은 먼저 중간고사에 대한 공지를 드리고요. 그리고 원대 전교의 잡극, 그리고 원대 후기의 잡극을 순서대로 나갈 예정인데 아마 원대 후기의 잡극을 할 시간은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나가는 데까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 중간고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시험으로 예,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해온 결과 지금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세 자릿수가 나왔고요. 그죠? 오늘 줄어들었지만은 근데 이게 막 네, 널뛰기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 지금 중간고사가 채 3주도 안 남은 시점에서 예, 고정강독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지금 예,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3주는 남은 것 같은데 그래도 예, 지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험으로 보고요. 시간은 예, 10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45분까지 이게 이제 저희 수업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수업하고는 겹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2주에 이제 10월 31일 그 토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대면 시험의 경우에요. 그렇죠? 그런데 온라인 시험으로 변경하면서 수업 시간 중에 하루인 목요일 3시 반부터 4시 45분까지 예, 시험을 보기로 하고 시험 범위는 송대부터 이거 잘못 들어왔네. 원대까지입니다. 명대는요 안 들어가요 우리가. 예, 송대부터 원대까지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이거 나중에 또 공고를 드릴게요. 약간 타이포가 났습니다. 송대에서 원대까지입니다. 방법은 블랙보드에서 시험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게 이제 3시 30분이잖아요. 그죠? 다운로드를 받아서 거기에 바로 작성을 해서 블랙보드에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워드 파일하고 한글 파일 중에서 선택을 해서 하나만 다운로드 받으세요. 자기가 이제 편한 그 파일을 선택을 해가지고 작성을 해서 4시 45분까지 작성을 다 끝난 다음에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긴 서술형은 이게 이제 온라인 시험의 경우에는 제가 긴 서술형은 따로 작성하는 방법을 1학기 때 제 수업을 들은 학생은 알고 있을 건데 그때도 이제 굉장히 철저하게 채점을 하진 않았는데 이번부터는 이 작성법을 고려를 해서 채점을 할 테니까 이거를 숙지를 하셔야 되겠어요. 여기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다음 주 월요일 이전까지는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거 지난주에 지난 학기에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거 찾아서 올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고사가 이렇게 온라인 시험으로 실시되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면 시험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때 되면 또 상황이 또 다른 상황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요일로 일단은 변경을 했습니다. 제가 강의실을 이번 중간고사를 알아보는 와중에 일요일이 훨씬 강의실 형편이 좋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일요일로 옮겼고 오전 오후 분반으로 해서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전이나 오후에 볼 일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이제 볼 일 없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약간 마음이 걸리는 건 너무 늦게 시험을 봐야 돼서 이런 거는 좀 마음에 걸리는데 네, 지금 이렇게 중간고사를 온라인 시험으로 실시하기로 했고요. 자, 여기까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예. 온라인 시험에 대해서 아직 생소한 분들, 처음 들으면 생소한 분들도 시험 형식은 똑같습니다. 예. 지금 질문 중에서 온라인 시험에 다른 형식을 물었거든요. 사실상 형식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서술형을 쓰는 답안지 작성 요령만 조금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긴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답안지를 작성하는 요령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주지를 드리는 거고요. 잠깐 이제 질문이 몇 개 더 들어왔는데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선 온라인 시험이 아니고 대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전부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의 실력 그리고 외워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의 실력에 대해서 바로 이제 검증이 되니까 어떻게 쓰든 적당한 이제 적절한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그걸로 바로 맞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긴 서술형을 온라인으로 작성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모든 자료가 다 있을 건데 그것을 그냥 두서없이 예를 들어 이제 송사에 대해 어떤 부분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냈는데 모든 답을 여기 다 적어버리면 어떡합니까?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죠?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요구하는 답에 대해서만 적절하게 요령 있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정보를 다 올려버리면은 일단은 키워드가 다 들어갔으니까 점수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긴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요. 음,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자기 어떤 주장이 제가 이제 문제에서 묻는 그 서술형의 그 물음에 조리 있게 구성되어 있는 답을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질문이 더 있어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보고 차근차근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이면 당연히 오픈북이죠.
모든 자료를 다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답안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줌을 활용해서 시험을 보는 거는 이게 뭐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배수연 학생은 단답형은 점 없이 전부 그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했던 것과 똑같이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긴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예, 답안 작성 요령이 특별히 있기 때문에 그거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실시간으로 근데 최영권 학생은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하면 됩니다. 줌을 활용해서 시험을 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이제 연이어진 질문이나 아니면은 예, 다른 질문이라도 예,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은 해결을 해야 되니까 빨리 질문을 해주세요. 타자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낫겠죠. 여러분 손으로 쓰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죠? 예, 손으로 쓰면은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이제 굳이 손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저는 이제 타자로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다른 질문도 계속 해주세요. 예. 네, 30초 정도 기다리고요. 질문 없으면은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번 추석에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걸렸더라고요. 그 진짜 웃기던데, 그죠? 아, 근데 트럼프 예, 그렇게 걸렸는데 왜 또 금방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예, 질문 없네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원대 잡극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원대 잡극 전에 뭐가 있었죠? 상극이죠. 원곡 하면은 상곡하고 잡극하고 이 두 가지 종류예요. 그죠? 그 중에서 상곡은 지난 시간까지 다루었고 잡극을 이제 해야 됩니다. 상곡하고 잡극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상곡은 아무래도 이제 노래 위주로 되어 있고요. 잡극은 이것도 이제 당연히 노래 위주죠. 예. 그렇지만은 대사가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가 들어가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곡하고 잡극이 달라지고 특히 이제 구성으로 봤을 때는 상곡에 비해서는 잡극이 이게 보통은 4절 설자까지 넣어가지고는 이제 1 플러스 4 같은 그런 구성을 띠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길게 늘어진 것이고 따라서 어떤 그 소설로 치면 기승전결 같은 그런 구성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의 연극의 굉장히 접근한 형태라고 봐야 됩니다. 잡극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북방에서 발전해서 북쪽 지방의 곡을 사용해가지고 몽고 시대에 갑자기 이제 유행하게 된 것이다. 우리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죠? 그렇게 시작한 희극이라고 하는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잡극이 전기하고 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기는요, 이 북쪽 지방에서 성행을 했어요. 그리고 후기는 남쪽 지방을 중심으로 성행을 했습니다. 마치 음악이 예, 북곡하고 남곡이 다르듯이 이것도 잡극도 북쪽 지방에 유행한 전기하고 남쪽 지방에서 유행한 후기가 완전히 다른데 주로 전기는 실제 상연, 실제 연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위주의 작품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왕실보파들은 상연보다는 이제 독서용의 그 희극도 많이 잡극을 많이 쓰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중심은 무대에 공연을 올리기 위한 그런 어떤 대본이 중심을 이뤘고요. 그게 이제 원대 전기입니다. 근데 후기로 갈수록 점점 더 뭔가 이제 지식인들이 여가 시간에 오락용으로 읽기 위한 그런 대본으로 많이 옮겨갑니다. 그리고요, 문장도 보면은
이때는 전기에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공연용으로 대중들한테 이제 조금 어필을 해야 되니까 문장 자체가 쉬운 문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질박하다, 우리 교과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게 그 조금 단순한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뭔가 이제 현실에 와닿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야지 이제 사람들한테 조금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공연 보러 오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주로 많이 다뤘거든요. 따라서 그 시대와 그 시대의 사회상 그리고 인간상이 그 작품에 그대로 많이 드러나서 예술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문장 표현도 솔직하고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좀 문학적인 표현 이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 수가 있지만은 어떤 사람이 바로 이제 감정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예 그런 솔직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유명한 작가들이 바로 이제 이 전기에 다 나옵니다. 원대 4대 작가 하면은 전부 이제 전기에 나와요. 좀 이따가 바로 나올 건데 이제 관왕경부터 왕실보까지 중간에 백박하고 마치원 들어가는데 전부 전기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사실 원대 전기부터 후기까지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어서 어떤 사람은 후기에도 뭐 살아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전기부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전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대 후기로 가면은 이게 이제 북방에서 남방으로 중심이 조금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원대 작극 자체가 원래 북곡을 사용해가지고 예, 이 북쪽에서 유행했던 그런 연극인데 이게 이제 남방으로 옮겨가지니까 여러분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이게 뭡니까? 예,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기후 뭐 이런 게 변하면은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생각 자체가 다 다른데 북쪽 사람하고 남쪽 사람은 기질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환경적인 면이 커서 북쪽 사람이 조금 거칠고 직설적이라면은 남쪽 사람은 여유가 있고 조금 온화한 그런 성격이 많은데 근데 이제 이 북쪽에서 유행하던 이 틀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 여기서 이게 제대로 이게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잘 안 맞거든요. 따라서 그런 어떤 운명적으로 우리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한번 이렇게 전기 때 원대 전기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 정점을 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원대 후기로 오면은 조금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대 전기하고 후기가 다른 게 물론 원대 전기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왕실보파 위주로 해서 뭔가 이제 독서형 그 희곡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원대 후기로 가면은 주로 독서형 희극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뭔가 그 듣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을 배려한 그런 차원의 글쓰기가 아니고 읽기 위한 독서용의 아름다운 문장 위주의 작품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왕실보파 작극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왕실보가 이때 막 활동을 했다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왕실보하고 관왕경 이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 다 원대 전기 때 활동을 했어요. 주로 여기서 했습니다. 그런데 후대로 가면은 관왕경파라고 말할 만한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에요. 딱 한 사람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왕실보파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이런 아름답게 사람들이 읽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작품 위주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기하고 후기가 다른데요. 이제 우리는 원대 전기 작품 위주로 이제 오늘 주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 전에 관안경파하고 왕실보파가 이제 원대 전기의 작극 중에서도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 이 관안경파하고 왕실보파를 명확하게 다르게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안경파에 속하는 사람은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유명한 사람은 관안경 한 명이에요. 딱 한 사람. 왕실보파는 많습니다. 왕실보를 비롯해서 백박하고
마치원하고 그 밖에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사람은 그 세 사람. 이렇게 네 사람을 합쳐서 원대, 사대, 예, 작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A조한테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이 시대 때 관안경파는 작극의 무대 효과하고 또 어떤 사람들의 반응을 중시했나요? 김민정 학생. 청중입니다. 그죠?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작극을 쓴 이유는 직접 무대에 상연을 해야 되니까 그죠? 듣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의 반응을 정말로 중시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대사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을 살펴보다 보면은 이 청중들이 전부 왕이나 귀족 이런 사람들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상연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올리겠죠, 물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맞죠? 청중들이 계속 오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단어를 써야 될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을 잘 아는 단어나 좀 웃길 수 있는, 울릴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척하면 척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써야 될까요? 당연히 잘 알아듣는 토속적인 용어나 또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김미래 학생. 방언을 썼습니다. 방언을 써야 되겠죠. 여기서 방언을 썼다는 말은 그러니까 뭐 알아듣기 힘든 예를 들어 제주도 방언,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뭐 좀 웃기려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표준 중국어가 아니라 그쪽에 그러니까 북쪽이잖아요. 북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일상생활 용어인 사투리 그쪽에서 쓰는 말 그거를 썼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핍진하고 생동적인 맛이 있는 거죠. 그죠? 핍진하다는 말은 아주 이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이 두 개가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극사실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하게 돼요. 제재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지금 사실 제가 이거 좀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 예, 실제 사건, 역사적 사건, 대중의 관심을 끄는 사건 뭐 이런 것들 위주거든요. 그래서 김다은 학생 보면은 예, 이 앞에 여기 들어갈 말이 뭡니까 지금? 네, 현실입니다. 그죠? 바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걸 써야 되겠죠. 갑자기 달나라 이야기 이런 거는 안 했어요. 예, 바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이런 걸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현실성 여러분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문해사조가 무엇입니까? 현실에 가장 관계된 거 리얼리즘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하고 관계된 게 바로 이제 이 밑에서 나오는 이런 예 용어들이에요. 김나은 학생. 그래서 여기 뭐를 넣어야 될까요? 대중적인입니다. 그쵸. 예, 그래서 통속적이고 대중적인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어떤 문제의식, 그죠? 통속적인 성격.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 글을 쓸 때 문학 작품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쓴다면은 어떤 식의 문학 작품을 쓰겠어요? 여러 가지 이제 문학 작품이 있겠지만은 약간 예술성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뭔가 이상문학상 작품 집에 나올 것 같은 그죠? 그런 식으로도 한번 써 봄직하고 물론 이제 가볍게 요새는 이제 웹소설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쓴다면은 이 작극의 어떤 방향하고도 맞겠지만은 그 전통적인 방법을 생각한다면은 약간은 뭔가 문어체적인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런 식이겠죠. 그런데 작극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웹소설 생각하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드라마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죠? 드라마 대본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죠? 드라마 대본을 그 문어체적으로 쓰면 그게 말이 될까요? 아니죠. 바로 이제 여러분 막장 드라마를 여러분이 막 지금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뭐 옛날식 표현을 막장 드라마에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대중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토속적인 용어나 방언을 써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요, 이 왕실보파는 그러니까 뭔가 귀족적인 느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상류층 지식인들의 그 어떤 문자적인 그 만족을 시키기 위한 그런 오락으로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김나은 학생 했고, 김나연 학생, 이 사람들이 따라서 희곡으로서의 어떤 문장을 중시했거든요. 따라서 어떤 작극을 창작을 했습니까? 문학 작품입니다. 그죠? 문학 작품을 한번 제대로 된 것을 지어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작극을 창작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이제 문장을 보면은, 이쪽은 보면 막 이제 좀 전에 나왔던 표현이 질박한, 뭐 토속적인, 방언, 뭐 솔직한 표현,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반면에 왕실부파는 다른 겁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죠? 강다윤 학생. 우아한 표현입니다. 네, 그쵸. 예. 뭔가 우아하고 반듯하고, 그리고 정고 인용, 이게 이제 문학 작품, 중국 전통 문학 작품에서는 정고 인용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장 드라마 써야 되는데 막 정고 인용하고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겁니다. 읽기 위한 오락이다 보니까, 오락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정고의 인용. 그러니까 이제 상류층 사람들은 이 정고 나오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아는 건데. 내가 아는 거 나왔다 이러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재도 이 위에 관환경파를 보면은 뭔가 이제 현실적이고 대중적이었죠. 리얼리즘의 극치를 달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뭔가 오락적인 성격이 있는 이런 쪽으로 갔는데, 대중 오락적인 성격이었죠. 근데 왕실보파를 보면은 이 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옛 문인의 낭만적인 이야기나 상류층의 어떤 사랑, 이런 위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초월적인 이야기, 초세속적인 이야기, 이런 것도 하고, 따라서 기족적이고 문화한 성격을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보다 어떤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졌습니까? 김민정 학생. 지식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거는 평민 이하들도 같이 반응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로 지식인들. 여기 보면은 그 평민 이하 글을 잘 못 읽는 사람이 이거를 과연 사기라도 했을까요? 돈도 비싼데. 그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눠진 거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렇게 원대 전기 잡극은 관환경파하고 왕실보파로 나눠졌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사람은 밑줄 그어져 있는 딱 이 네 사람입니다. 딱 이 네 사람이고, 보시다시피 관환경파에는 관환경 혼자만 알면 됩니다. 이제 한 사람 더 알아야 된다면은 기천상. 이 사람의 작품 자체가 아주 뭐 뛰어나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유명한 거는 순전히 이제 운이 좋아서입니다. 그 유럽에 뭐 운이 좋아서 그 작품이 소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도 사실 이제 그 작품의 수준에 있어서 기천상보다는 못하지 않았지만은, 워낙 이제 다른 나라에 알려지다 보니까 이 작품도 작가도 유명해진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품성으로 보면은 역시 이 밑줄군 네 사람이고요. 주로 이제 왕실보파에 많죠. 왕실보, 마치원, 백박, 이 네 사람입니다. 나머지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몰라도 됩니다. 예. 제가 수업 시간에도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 네 사람 위주로 할 거고요. 그래서 이 관환경의 작품을 보면은 잡극하고 상곡 중에 이 관환경은 특히 어느 쪽의 업적이 더 두드러졌을까요? 이건 OX입니다. 그죠? OX가 아니고 이지선다. 예, 이지선다네요. 비조의 김희정 학생. 작극하고 상곡 중에 관환경은 어느 쪽의 업적이 더 두드러졌습니까? 예. 채팅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당연히 잡극이죠. 그죠? 예. 잡극입니다. 그래서 관환경은 뭐 상곡도 쓰긴 했지만 특히 이제 잡극을 잘 써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원곡 4대가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잡극을 워낙 잘 써가지고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책에 그대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원 잡극 자체를 이 사람이 만들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근데 특이한 거는요, 이 사람은 우리 이제 상곡 이야기할 때 마치 송사 작가인 유영처럼
그 여러 가지 완전 그 상류층뿐만 아니라 하류층의 생활까지 다양한 생활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따라서 경험이 워낙 풍부해가지고 연출하고 배우를 잘 할 수 있는 자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출을 자기가 해가지고,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죠? 그 극본만 쓰면은 돈을 버는데 이제 반땅해야 되잖아요. 근데 연출까지 하면은 배우 조금 주고 이제 자기가 이제 독차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근데 배우가 갑자기 배가 아프면 자기가 이제 나가는 겁니다. 이 뭐 다 하는 거죠. 그죠? 예, 만능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 작품을 보면은 역시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근데 많이 썼는데 전하는 작품은 17종인데 이거 자체가 많은 거예요.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아주 이제 뛰어난 작가도 5작품을 안 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17종이나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작극의 황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전에 사실은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얘기하면서 이 답을 얘기를 했는데 이쪽에 김해오름 학생, 이 사람은 워낙 이제 이 뭐야 작극의 제재가 다양했습니다. 이렇게 제재가 다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풍부한 무엇 때문입니까? 경험입니다. 그쵸?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워낙 이 사람은 상류층부터 하류층까지 두루두루 안 겪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이 다룹니다. 제 생각에 아마 이 사람은 거의 조금 사고도 치고 그랬을 거예요. 범죄 비슷한 거 저지르고 그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이 너무 많죠. 따라서 제재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말본 뭡니까? 말본은 남자 주연. 이 남자 주연보다 관안경은 무엇을 중요시했습니까? 어떤 역할을 더 중요시했죠? 18학번 김준성 학생. 단본입니다. 그죠? 단본은 여자 주인공. 그래서 말본보다 여자 주인공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 5학번 김준성 학생.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회 억압. 그쵸? 왜냐면은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천재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어떤 권위적인 느낌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뭐 남자가 당연히 주인공이지 뭐 이런 식으로 예사로 이렇게 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청중의 반응이 극대화되려면은 사회의 억압을 받는 그 계급이 위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관객들이 거기에 일체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관안경이 이 단본, 여자 주인공을 중시했던 것은 아주 당연한 결과인 겁니다. 이 똑똑하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도 못할 수도 있는데 조금만 똑똑하면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회 억압으로부터 이제 어떤 부당한 불행을 당하는 사람 위주로 해야지 관중들의 어떤 일체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주 울고 짜고 막 난리 나죠. 그리고 이제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안경 작극의 특징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어요. 관안경 작극은요, 크게 딱 이 두 개만 알면 됩니다. 제일 유명한 거 두화원, 그 다음에 이제 구풍진인데, 우리 책에서 이제 구풍진을 먼저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구풍진을 다루고 이제 두화원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사람은요, 이 빈백, 이게 이제 뭐냐면 대사, 그러니까 말이거든요. 이것을 어떤 채로 주로 구사를 했습니까? 이거 좀 찾기 쉬운 것 같은데, 김종원 학생. 네, 김종원 학생 왔습니까? 네, 안 왔으면 김민주 학생이 얘기해 보실래요? 구어체입니다. 그죠? 이걸 문어체로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빈백을 당연히 이제 구어체로 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어체를 활용을 하되 특히 등장인물에 딱 맞는 그런 문장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반이 나오면은 양반이 씀직한 어떤 그 어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어떤 천민이나 혹은 기생이 나오면은 예를 들어 기생이 딱 나왔다 이러면 어떤 간드러진 표현 이런 것들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그 등장인물에 맞는 어떤 대화체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을 잘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와서 김희정 학생, 이 극정의 운영이 굉장히 지금 어떠했습니까? 이 사람은
예, 채팅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 생동하는 듯하게,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듯이 이 극정의 운용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부터 여러분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 극정은 그거의 어떤 정황, 이것을 조금 보면은 옛날식일수록 어떻습니까? 뭐 춤추고 막 상징적으로 나오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현대식 연극을 이제 완성해 가는 그런 단계의 가장 이제 중요한 지점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따라서 극정의 운용이 바로 눈앞에서 뭔가 사건이 펼쳐지는 식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천재성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사람의 작품이 더 많이 지금 뭐 60편 넘는데 그중에 17편만 나왔잖아요. 더 뛰어난 작품이 좀 남아 있고 그랬으면 어쩌면 동양의 셰익스피어 뭐 이런 식으로 불리었을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약간 아무래도 원나라 때 좀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은 한계가 좀 있었고 워낙 옛날이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이제 텍스트의 어떤 그 부실함 이런 것도 좀 있겠고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남아 있는 작품으로 봐서도 실제 이제 보면은 그때 당시 이 사람이 결국은 어떤 그 중국식 연극을 완성했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요. 예, 이런 식의 어떤 여러분 이거 제가 이제 공언하겠는데 이런 거 시험 나옵니다. 예,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이게 또 계속 강조되는데, 김혜오름 학생. 따라서 이 사람 작품이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흘러가니까 예, 어떤 문제의식을 중요시하고 있습니까? 사회적인 문제의식입니다. 그렇죠.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그야말로 요새 식으로 말하면은 뭔가 그 르뽀 같은 거 그런 거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낼 만큼 사회의 불평등한 곳 뭔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싶은 것 가려운 부분을 제대로 긁어낼 수 있었던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대표작은 제가 말을 했어요. 그죠? 예. 구풍진하고 두아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구풍진을 조금 봐야 되겠는데요. 구풍진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스토리는 기생하고 선비가 나오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시조의 박상민 학생. 네. 예. 기생하고 선비의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랑 이야기. 그죠. 로맨스, 사랑 뭐 이런 거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각자한테 다 드리는 질문인데 지금 보면은 기생이 나왔어요. 또 선비가 나고. 근데 이제 이 중국에 뭐 보면은 계속 기생이 나오잖아요. 선비도 나오고. 왜 기생이 자꾸 나올까요? 뭐 선비 나오는 건 이해되겠죠. 이 작가가 아무래도 이제 지식인이다 보니까 이 선비가 등장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상대역으로는 왜 자꾸 기생이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만날 수 있던 사람이 계층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게다가 지금 이 관왕경처럼 뭔가 이제 청중들한테 어필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조금 한 번씩 봤음직한 사람이 나와야 되겠죠. 대갓집에 귀족들은 잘 보입니까? 어떤 말을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평민들이. 그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볼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여성의 어떤 계급 중에서 찾다 보면은 결국은 기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주모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선비와 주모의 사랑 이야기.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여성의 당시의 어떤 계급적인 측면을 고려하자면은 평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대상을 찾자 보면은 기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면이 있으니까. 그죠? 당연한 겁니다. 요새 드라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장 드라마도 그렇지만 조금 재밌는 드라마, 현실적인 드라마 보면은 어떤 주로 재벌 위주로 돌아가잖아요. 평소에 잘 안 보이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역시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거기 그 상류층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그 관심도에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는 이때는 그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또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구풍진의 줄거리를 보자면요, 이게 이제 갈등 상황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주사라는 인물하고 송인장이라는 이 이제 주인공이 여자죠. 이 주사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송인장이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주사가 잘 해주겠죠. 꿰어야 되니까 잘해줍니다. 그죠? 선물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은 이 주사가 이제 나쁜 캐릭터니까, 나쁜 캐릭터가 끝까지 잘 가면 좀 안 좋잖아요. 그게 관객들이 좀 반응이 나쁜 캐릭터가 그러고 있으면 이게 무슨 연극입니까? 그죠? 학대가 나옵니다. 이건 정해진 순서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기생이 참 기구한 사연이 많이 일어나겠죠. 이제 관객들이 이제 울고 그런 사연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제 누군가 등장을 해서 구해주고 나중에는 이제 좀 해피엔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의로운 기생의 도움으로 행복한 결말로 가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결말이 나는 그런 이제 작품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안 그런 작품도 있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또 볼 거예요. 이제 우리 구풍진 중에서 가장 이제 재미있어지려고 하는 그런 대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시조에 박강은 학생이 정단을 하고, 요 편은 박가은 학생이 해주고요. 그리고 문예성 학생이 주사를 하고, 당가기 학생이 꼬마를 해서 이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박강은 학생부터 시작해 보세요. 네. 주사씨 어서 오십시오. 내 동생 보고 들은 것 많은데 나 복까지 타고 나서 빼어나고 빼어난 남편 골랐으니 나이도 바로 청춘일세. 내가 당신을 어디서 보았더라. 내가 주막에서 당신이 쟁을 타는 것 보고 내가 당신에게 갈색 비단을 주지 않았던가? 꼬마야, 너 그러는 것 본 일이 있니? 무슨 갈색 비단 같은 것은 본 일도 없는데요. 아침에 항주를 떠서 섬서로 가다가 주막에서 술을 마실 적에 내가 아가씨에게 밥 한 끼 대접한 일 있지 않았나? 꼬마야, 너 그러는 것 본 일 있니? 저는 본 일 없는데요. 당신은 너무 당장 새 것만 알고 너무 잘 잊어버리고 거기다 눈까지 어둡구려. 저 사활을 창하는 사람들 말에 이런 격언이 있지요. 우린 전에 무릉도원 개울가에서 만났었는데 오늘 와선 짐짓 몰라보는 채 하네. 나는 당신을 꿈에도 못 잊으며 생각했었다오. 네, 잘해주었습니다. 네, 지금 뒤에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거는 요거는 조금은 짧은데, 이거는 주사하고 정단 꼬마, 이거 꼬마는 계속 해주시고요. 당가기 학생이 주사를 하고, 그리고 노하연 학생이 정단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생각났다. 당신은 조바나지. 그렇습니다. 당신이 조바나라. 좋아. 전에 내 혼사를 깨려 들었던 게 바로 너겠다. 소희야, 객정 문을 닫아 걸고 이 꼬마 녀석부터 두드려줘라. 꼬마는 계속해서 해주세요. 저를 때리지 마세요. 우리 아가씨께선 수놓은 비단 옷과 이부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영감님께 시집 오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저를 때리세요? 주사씨, 앉아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남경에 계실 때부터 사람들이 주사란 사람 이야기하는 것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만나지만은 못했지요. 뒤에 당신을 만난 뒤로는 차맛, 밥맛 다 떨어지고 오직 당신만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당신이 송인장에게 장가 들겠다고 나섰으니 저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주사씨, 저는 당신에게 시집가고 싶었는데 당신은 제게 중매를 서라고 하셨지요. 자,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읽고 나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처음에 이거 읽었죠? 그죠? 그러고 나서 꼬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이제 꼬마 부르는 샤월 나오죠.
이 꼭 이래요. 점소이라고 하죠. 아마 그 무협지 많이 읽어보신 분은 봤을 거예요. 점소이 이런 이야기 나오는 바로 이거예요. 그죠? 예.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게 제가 그 희곡 작품은 더러 이제 읽은 적이 있는데 보면은 꼭 이렇게 나와요. 이 식당에서 이야기하는 점소이가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면서 뭔가 예, 중간에 그 극정을 진행하는 역할을 좀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꼬마가 나온 게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이걸 총 두 스크립트에 걸쳐서 이걸 읽었는데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되겠는데 어떤 느낌이 왔습니까? 김희정 학생 혹시 이거 뭐야? 김희정 학생 비조네. 죄송합니다. 예, 박상민 학생 이거 한번 딱 읽어보니까 어때요?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잘 느끼지 못했는데. 예, 별 느낌 없어도 좋지만, 네, 그래도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상곡 같은 계속 해왔잖아요. 그죠? 상곡, 제가 이제 녹화 강의에도 보면은, 그 상곡을 보면은, 어떤 게 주로였어요? 뭔가 풍경 묘사하고, 아니면 자기의 마음에 있는 심사를 토로하고, 이런 것 위주였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구풍진을 딱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람들 간의 이야기. 대사가 나온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고까지는 대사가 없었어요. 말을 안 친 거예요,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이런 게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대화가 제법 길죠. 그런데 꼬마야 뭐 이래가지고 꼬마는 저는 본 일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짧게 치는 이런 대화는 물론이고 그죠? 그다음에 중간에 정단이 노래를 이렇게 짧게 합니다. 이게 이제 소령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곡의 소령 역할이죠, 이게. 그런데 뒤에 가보면은 이 제일 끝까지 말하는 이 정단의 말 이게 무엇입니까? 예, 조바나가 지금 아주 길게 자기 대사를 이렇게 주저리 자기 어떤 심정을 고백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현대식 연극에 거의 접근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잡극이라는 게 이 잡극 스타일을 그때 공연한 것을 우리가 현재에 볼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이 공연의 형태가 어떠했음을 지금 남아있는 대사, 대본 그러니까 이 희곡, 잡극의 희곡 이거를 가지고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곡 같은 경우는 어땠죠? 주로 이제 노래 부르는 위주였잖아요. 그런데 잡극으로 오니까 현대극으로 거의 왔구나. 이 정도면은 거의 뮤지컬 수준은 되겠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이제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제일 정체로운 장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책에서 이렇게 인용을 한 겁니다. 지금 보면 조바나가 주인공 도와주러 온 거잖아요. 주사한테서 주인공을 주사의 소나기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남자 주인공한테 이제 연결시켜 주려고 지금 작업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주사가 거짓말로 이제 깨어냈겠지만 지금은 이 조바나라는 인물이 지금 작업 들어갔습니다. 예, 막 이제 자기가 이러해가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지금 주사하고 뭔가 관계를 조금 진척시키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구풍진의 가장 재밌는 장면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두화원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두화원은요, 이게 이제 원 작극의 어떤 가장 정점에 있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에요. 이거 보면은 두화가 사람 이름이고 원은 원망. 그래서 이 두화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비참하게 그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어떤 원망이 담겨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두화의 어떤 사회적인 계급이 이 사람이 높았을 리가 없는데 특별히 지금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이 관안경은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따라서 이 두화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성수연 학생. 네. 예, 방금 말했죠. 과부였습니다. 그죠? 과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과부가 조선 시대에는 과부가 재혼을 한때 이제 하기가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돈이 많으면은 과부도 이제 결혼을 했죠. 예.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돈이 많은 과부는 괜찮았어요. 예.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 두화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를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특히 이제 이런 뭔가 이제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을 알고 나쁜 사람들이 꿰이면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이 두화원이라는 작품이 보면은 저는 이제 읽어보니까 이게 아마 이 시대 때 이런 일들이 그냥 한두 건 있은 게 아니고 진짜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진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두화원이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단을 보면 역시 이제 과부 두화가 시어머니인 이제 과부 상태인 이제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집이 어떻게 다른 사람 특히 이제 이런 사람들이 타겟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결말로 가보면은 이제 결국 이 사람들이 이 시어머니 독살 혐의를 씌우고 결국 이제 이 두화가 뭐 자기의 어떤 혐의를 제대로 벗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되고 뭐 귀신으로 나중에 나오고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전설의 고향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죠? 예,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비현실적인 장면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책에서 왜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냐 하면은 두화원을 비롯해서 이 앞에 나온 그런 작품들도 보면 워낙 이제 리얼리티가 뛰어나서 리얼리티 위주로 그 작품을 평가함이 당연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갑자기 비현실적인 장면이 나오는 게 이제 있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두화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생전에 소원이 이제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이런 여름인데 눈이 내리도록 하는, 자기가 이제 억울하게 죽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두화가 억울하게 죽었던 게 증명이 되는 식으로 이렇게 연극에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비현실적인 장면인데 그런데 이게 들어가면은 여러분 이런 것들 자체에서 너무나 이게 이제 비현실적이라는 거는 관객들도 다 아는데,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진짜 불쌍하게 죽었는데 이런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서 관객의 어떤 카타르시스가 절정에 시달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노렸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비현실적인 장면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관안경의 그러니까 이제 작가된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비현실적인 장면이지만은 넣는 게 조금 타당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특징을 보면요, 이 작품의 특징요. 곡사에도 아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배수연 학생. 네, 어떤 것을 많이 사용했습니까? 수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쵸. 여러분, 곡사는 뭐냐면은 이 사자가 이제 가사말, 곡은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거, 노래 가사. 그러니까 상곡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상곡어의 가사에 해당되는 것들. 근데 여러분들 상곡어의 가사에는 소고가 많이는 안 나오잖아요. 그쵸? 왜냐면은 상곡 자체가 사실은 읽히기 위한 그런 쪽으로 또 이제 좀 이제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그 상곡의 어떤 주된 향유 계층이 사실은 약간 우아함을 즐기는 위주였기 때문에 그렇게도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곡이라는 스타일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 곡사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소거를 대사에 비하면 아무래도 적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관안경은 워낙 이제 원래 이제 주된 자기가 보여주기 위한, 들려주기 위한, 그러니까 듣는 사람 청중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 대상 자체가
평민층이었기 때문에 속어를 아주 많이 사용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삼국이나 이런 데도 속어 쓰긴 씁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화원이나 앞에 나와 있는 작품을 보면요, 특별히 많이 쓰게 되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이 속어를 쓰면은 약간 예술성이 좀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화원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예술성이 안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되어서 이게 참 특이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방세현 학생 어떤 부분입니까? 서정성입니다. 그죠? 예. 이거를 바로 이제 예술성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는데, 특히 이제 우리 책에서는 서정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속어를 구사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예술성, 서정성, 그러니까 뭔가 약간 정감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쪽인데, 우아한 어떤 정감 혹은 이제 약간 슬픈 정감, 이제 그쵸?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하려면 아무래도 속어를 피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죠? 막 속어를 들으면 어떤 속어는 깨잖아요. 그죠? 와, 이씨 뭐지 이게?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예, 이 사람은 이런 걸 썼는데도 서정성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사의 솜씨가 아닌 거죠. 뛰어난 솜씨가 있었던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특이하고요. 두화원에서 이제 우리는 두화가 보면은 이 친구가 되게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장면 중에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이 사람이 좀 행복하게 지냈거든요. 행복한 시절을 좀 추억하면서 부른 노래가 참 절절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환 학생이 여기 점강순 부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점강순 이 부분은요. 배에 가득 찬 시름을 여러 해 겪어왔거늘 하느님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하느님도 만약 내 사정 아신다면 아마도 하느님이라 하셔도 모음 여기리. 그죠. 예, 이런 식으로 너무나 불쌍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겁니다. 우리 책에서는 이제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아마 기독교인이라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 이제 원문 보면 TN이라고 했거든요. 하늘 천자거든요. 그러면 이제 니를 탈락해서 하느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종교적인 색채는 빼려고 제가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 그리고 박예지 학생이 다음 거 홍강용 끝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밤이고 낮이고 물어보나니 침식 모두 있게 하는 실은 언제면 없어지려나. 생각해보니 어젯밤 꿈으로부터 오늘까지 이 심사연 이어지고 있네. 방문 앞에 가로 뻗은 비단처럼 아름다운 꽃가지는 눈물만 재촉하고 누각 위에 걸친 둥근 달빛은 남의 애간장 끊어놓네. 한없이 애타는 마음속 초조 억누를 길 없고 근심에 잠긴 찌뿌린 눈살 펼 길이 없으니 더욱더 심사는 어지러워만 지고 싫은 마음 가히 없네. 아, 그쵸. 지금 보면 점점 뭐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이거 실제로 어떤 좀 불쌍한 상황에 처해 있는 여자 주인공이 이런 노래 부르면은 되게 마음이 좀 안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또 하나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보면은 사실 이거 여러분들 원문들 읽어보면은 뭔가 우아하게 작성을 하려고 애를 쓴 그런 흔적은 없거든요. 되게 쉽게 썼는데도 보면은 어떤 그 서정성이 확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조씨 고화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조씨 고화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작가가 누구입니까? 2조의 심홍석 학생 얘기해 주시겠어요? 천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두 군데에는 기천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이제 이 조씨 고화라고 해서
이런 작품을 써서 그 당시에 굉장히 좀 흥행을 한 면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다른 작품에 비해서 특출하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이게 이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신혜령 학생 이제 어디에 이게 번역 소개가 되어졌습니까? 유럽입니다. 그죠? 유럽에 처음에 이제 불어로 해서 프랑스 쪽에 번역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판이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구미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행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천상의 조시고화가 재평가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은 사실 좀 재미있는 어떤 그 플래그를 따르는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뭐 복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이 뭐 다른 라이벌 집안에 해당되는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예. 전부 다 죽이는데 죽인 걸로 알았던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한 명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복수에 성공하는 그죠? 뭐 이런 이야기는 재미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재밌어요. 물론 이제 재미없는 것도 있겠죠. 예, 그런데 조금만 신경 쓰면은 재미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진나라 때 아주 옛날이죠. 이게 BC 597년 그죠? 그때 있었던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책은 유럽에도 널리 이제 소개가 되어서 사실 조시고화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작품이다 보면 되고 이거 이제 제목 자체는 이해가 되겠죠. 조씨 집안에 있는 고화가 이제 살아남아서 그죠? 예, 나중에 이제 여기 복수를 하게 되는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작품 여러분 나중에 이 조씨 고화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마 한국어로 번역이 된 게 좀 있을 거예요. 이 정도는 좀 읽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이제 번역을 거치면서 조금씩 이제 뭔가 서구 사람의 구미에 맞게 좀 뭔가 좀 바꿔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저는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사람들 읽기에도 적합한 그런 대본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이제 왕실보파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신수경 학생, 이 왕실보는 어디 사람입니까? 제도 출신. 그죠? 그러니까 이 왕실보뿐만 아니라 이때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화북 지방 출신이었어요. 근데 이제 왕실보는 딱 그 북경 쪽 대도 출신이었어요. 조금 전에 이제 60종이 넘는 67종이었나요? 관안경에 비하면 확실히 적죠. 게다가 이제 온전하게 전하는 작품은 3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작품은 워낙 또 유명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 왕실보도 중요하게 취급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서상기인 거죠. 그죠? 이 서상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이거는 이 사람의 어떤 순수 100% 창작은 아닙니다. 오리지널 아니고 저번에 있었어요. 이거죠. 이거 동서상 쓴 사람 누구입니까? 손주민 학생. 네, 동혜원입니다. 그죠?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죠. 이 동혜원은 사실 좀 실제 인물인지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동혜원의 서상기 제공자가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동혜원이 쓴 서상기라고 해서 동서상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네. 이게 이제 저번으로 해서 사실 이제 스토리 자체가 이거하고 거의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부분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길이가 어떻습니까? 총 몇 번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손욱견 학생. 5번입니다. 그쵸. 예, 총 5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보면은 원 작품 중에서는 거의 웬만하면 4번까지 있잖아요. 설자가 들어가긴 하지만은 근데 이거는 이제 5번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왕실보가 이제 4번까지 쓰고 끝에 거는 관안경이 썼다 뭐 이런 말도 있었지만은 현재는 그냥 이제 왕실보가 다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말 자체는 조금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이건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지식까지 잡다한 지식까지는 알아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우리 책에 이제 나온 정보 중에 조금은 이제 재밌는 부분은 제가 이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안경이 썼다 뭐 이런 말도 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지? 협업을 했는가? 예, 그런 좀 의심도 들곤 하는데 딱 현재의 어떤 이론은 그게 아니고 이건 뭐 잠깐 증거가 여기저기서 막 이런 문서 저런 문서 나오다 보니까 증거가 이제 명확하지는 않은 거고 전체적인 어떤 그 글쓰기 자체가 보면은 왕실보 스타일이 끝까지 유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왕실보의 작품으로 현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서상기가 중요한데요. 이 서상기 같은 경우에 제대로 된 어떤 평가를 좀 하고 이 서상기의 그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 같이 읽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지금 33분이라서 한 12분 정도가 남아서 아마 서상기를 하고 이제 오늘 끝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F조예요. 이민정 학생. 서상기는 어떤 것을 본뜬 문장을 본뜬 게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개작의 문장, 빈백의 문장을 본뜬 것이 여러 군데 있어서. 네, 잘 안 들립니다. 한 번만요. 빈백의 문장을. 제가 힌트 드릴게요. 이거하고요, 같은 답이 같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답이 같습니다. 개작. 네. 동서상의. 동서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야 말이 되죠. 그죠? 이게 뭐냐면 서상기는 동서상을 약간 바꾼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서상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보여요. 이게 이제 재밌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여러분한테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그대로네? 이런 부분이 딱 나오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바뀐 부분은 왜 바꿨지? 이런 의문이 되는 거죠. 의문이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대로 나온 부분이 있는 반면에 동서상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동해원의 서상기 제공적 그거잖아요. 그죠? 주인공의 로맨스 면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뭔가 문학 작품인데 읽기 위한 문학 작품이다 보니까 그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장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두 주인공의 로맨스를 추적하다 보면 그냥 굉장히 어떤 정형적인 이야기만 하고 많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 오게 되면 서상기에 오게 되면 공간을 조금 더 이제 여기 갔다가 또 다른 데 갔다가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의 정이 점점 더 깊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를 또 마련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감동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문장이 많아서 이게 진짜 유명합니다. 서상기가.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랑 이야기 중에 이 서상기가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춘향전 뭐 그 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춘향전 보면은 영화도 나오고 뭐 그래서 여러분 춘향전 줄거리 모르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춘향전 판소리로 다 들어본 분 있습니까? 아니면 판소리 대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거 읽어보면은 이 서상기의 거의 이제 재림이다 볼 정도로 아주 절절하게 얘기를 잘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춘향전 얘기는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춘향전 이야기가 점점 이 장르 저 장르를 넘나들면서 조금씩 확대되어 가기 시작하는데 제일 거의 마지막에 나온 장르 중에 하나가 판소리 장르거든요. 춘향전 판소리는 18세기, 19세기 가야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로맨스에 대한 어떤 그
구성도 조금 다양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나누는 어떤 정담도 조금 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부가가 되고 이게 이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죠? 동서상에서 예, 이 왕실보의 서상기로 오면은 그런 어떤 발전했다고 보면 이제 발전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 작품의 구성을 보면요. 3본까지는 어떤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이제 사랑에 있어 가지고 서로 이제 문제가 생겨 가지고 뭔가 예, 위기 상황이 예,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4본부터 이제 끝까지 가게 되면서 뭔가 이별을 하고 절정의 어떤 극단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이 부분이 천하의 명문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사람의 어떤 심정을 자극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이거 다 안 읽어봤습니다. 예. 몇 부분만 읽어봐서 저도 이게 천하의 명문임을 저도 실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이거 읽어봐야 되겠어요. 언어의 특징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윤희재 학생 어느 부분의 완성도가 높습니까? 빈백 완성도가 높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크게 얘기해 주세요. 빈백의 완성도가 그죠? 높습니다. 예. 빈백 그러니까 뭐냐면 대사죠. 대사가 마치 관안경을 방불케 합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의 성격에 맞게 생생하게 이제 표현을 잘해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읽히기 위한 어떤 문학성을 위주로 한 문학 작품 위주로 이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상연을 해도 됨직하게 빈백이 처리가 잘 된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왕실보 작품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왕실보파의 문제가 왕실보하고 몇 사람만 그렇지 나머지는 안 그렇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왕실보파에서도 가장 어떤 그 정점에 있었던 몇 사람들은 빈백도 이렇게 뛰어나게 잘 쓴 거예요. 예,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나치게 화려하면서도 어색하게 깎고 다듬은 듯한 이런 게 좀 있어요. 이게 이제 단점이거든요. 자,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지 이제 적절을 하겠습니까? 유병근 학생. 창사입니다. 네, 그죠. 이 창사 부분은 어디입니까? 이게 이제 빈백이 아니고 노래하는, 그러니까 상곡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문학적인 어떤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관안경 작품만 보더라도 조금 쉽게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문학성을 담보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화려하고 이렇게 이제 연출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막 앞뒤로 대우를 만들고 그죠? 그런 식으로 깎고 다듬은 듯한 그런 표현이 안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사가 그런 부분은 조금 거슬린다. 이렇게 우리 교재의 저자가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는 안 읽어봤는데 우리 교재에 나온 부분을 보니까 그런 게 조금은 느껴지는 바가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2, 3인의 합창에서는 또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까? 예, 안지영 학생. 네, 명대 사람의 계작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책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도 이제 이거를 앞뒤로 전부 다 이제 잘 읽어보면은 이 개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도 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전문가가 아니면 진짜 못해요. 저도 이제 전문 분야가 이제 시하고 산문 이쪽이니까 이쪽은 그 희곡 쪽은 읽은 작품이 뭐 전혀 안 읽은 건 아닌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뭐 굉장히 뭐 상세하게 다 알고 있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 부분은 캐치를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원대하고 명대는 분명히 시간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대하고 명대를 살펴보면은 어떤 언어가 명대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어휘가 있거든요.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면은 원나라 때 이건 사람들이 모르는 단어가 왜 갑자기 나왔지?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서산기에 대한 문학적인 평가를 마치고요. 이제 한 4, 5분 남았는데 단정호, 이 F조에 안지영 학생 했고 아라카와 학생이 이거를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단정호 부분. 네, 하늘에 푸른 글은 땀엔 들온다 누이 네. 가을 바람 사늘한데 기러기 남쪽으로 날아가네. 새벽에 누가 소리 내린 습슬 지한듯 붉게 물들어 놓았나. 모두가 님 떠나보내는 자의 눈물 자네. 네. 네, 눈물을 자아내네. 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 이 딱 벌써 대꾸가 나온 게 이 대우를 약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 들죠. 약간 인위적으로 들어간 느낌이 있고, 근데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심사는 바로 이걸 읽었든 아니면은 만약 이제 상연을 했다고 합시다. 이게 이제 상연을 전제로 하지는 않은 작품이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거를 한번 딱 들으면은 바로 어떤 그 솔직한 그 직설적인 어떤 감정은 드러나니까 그런 면에서는 크게 이제 허물은 없다 싶은데 그런데 특히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있죠. 이거는 이런 식은 한번 생각을 해서 짜내가지고 만든 그런 문구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원문을 제공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딱 봐도 굉장히 길게 뭔가 이제 곡절이 있게 읽는 사람을 좀 자극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비유법을 좀 그런 식으로 좀 의도적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곡사에서 우리 책에서는 약간 이제 단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서산기에서 가장 애절한 느낌을 자아내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뭔가 이제 눈물 나오고 이러면은 그런 어떤 클라이막스로 치닫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더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조의 이지원 학생이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서로 만난 게 늦은 것 한되고 이처럼 빨리 떠나게 된 것 원망스럽네. 긴 버들가지로 님 타고 갈 말 메어둘 순 없는가. 어느새 성근나무 숲가지 위에 저녁해가 걸렸네. 말이 터벅터벅 발걸음을 옮기자 수레는 달달 뒤따라가니 이제는 사랑도 외면한 채 이렇게도 빨리 이별이구나. 떠나간다는 한마디 말 듣자 금팔찌 느슨해지고 멀리 심리 장정 바라보자 몸 갑자기 야위어지니 이 한 누가 알아주리. 아, 네, 그렇죠. 아, 이 진짜 구구절절한데 여러분 이거 그 춘향전에 창하는 사람이 막 자기의 어떤 감정을 다 쥐어 짜내가면서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딱 그런 거거든요. 아, 이 부분 거의 절정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시간 지금 다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여기서부터요. 다음 그러니까 10월 13일 실시간 강의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은 질문해 주십시오. 아, 저기 제가 이 말을 빠뜨렸네요. 수업 마치기 전에 이제 말했던 것처럼 온라인 시험하고 대면 시험이 그 난이도가 다릅니다. 대면 시험은 조금 쉽게 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전부 암기를 바탕으로 해야 되니까 어렵게 되면은 아무래도 점수가 너무 안 좋게 나오겠죠. 그런데 온라인 시험은 이게 뭐 다 정보가 나오니까 그래서 시험 자체를 제가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은 이제 여러분이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면 시험에 준하도록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아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 서술형 제가 이제 되도록 빨리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테니까 동영상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세요. 예. 교수님 혹시 1차 글쓰기에 대한 피드백은 언제쯤 1차 글쓰기는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다른 수업까지 합쳐서 총 약 100명 정도라서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 초까지 예, 제가 이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기천상 이거 예, 제가 이제 나중에 체크해서 이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